안녕하세요. 황성훈 선생님입니다. 자, 고1 3주 2일차 오케이 메이비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어떤 학생들이 자꾸 뭐냐면 좋아요, 구독 누르겠다고 하는데 그딴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오케이. 저도 이거 하기 남 부끄러워요. 남 부끄러우니까 이거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거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 알람 설정 하지 마세요. 하루에 동영상 4개인가 6개 올라갑니다. 그럼 하루 종일 알람 울리니까 그런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 문자 링크 타고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필요한 수업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누르지 마세요. 알겠죠? 창피해 죽겠으니까. 자, 손발 오그라듭니다. 진짜. 자, 그러면 2차 자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96번 보니까요. 가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달 선지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읽고 푸는 것보다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읽어가면서 한 문단 읽으면서 1번 선지, 두 번째 문단 읽으면서 2번 선지 각 문단별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9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7번 밑글과 보기 비교하는 거. 우와! 뭐 이렇게 길어? 자, 아무튼 좀 과도하게 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은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밑글에 나타난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자, 가장 적절한 것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기 전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잡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까?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영상이 끊기죠? 뭐야? 몰라. 자,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자, 맹자의 사상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거 99번은요, 기억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 읽고 풀어 갑시다. 자, 오케이.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우선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쭉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중심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나 어른이나 관심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는 부모님을 졸라서 산 장난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른들은 단호하게 결심했다가 어느새 풀어지게 된다. 자, 그치. 뭐 관심과 결심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심이 오래 끌지 못하는 걸 뭐다? 변덕과 의지의 나약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였냐면 고민했어요. 오늘 영상 올려? 내일부터 올려? 자, 어저께는 뭐 매일 올리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뭐 하냐면 사람이 의지가 나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자,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한시름 나아집니다. 자,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맹자는 이 인간 일반의 문제를 마음을 놓아버릴 것. 방심. 그치. 놓을 방자 쓰니까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걸 방심. 그 다음에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잡는 세우는 건 구방심의 개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핵심 개념 나왔네요. 자, 맹자는요. 방심. 자,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풀어놓는 게 방심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풀어진 마음을 다시 다잡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구방심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핵심 개념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는 개인의 행동을 근거로 사람의 유형을 파악하려는 공자와 달리, 그렇지, 공자와 차이점이 있네요. 맹자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행동이나 마음에 뭐하고자 했다? 집중하고자 했으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음을 놓치는 거 방심이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구방심이라고 했거든요. 즉 맹자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마음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96번 1번 선지 살짝 눈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 한 페이지에 있으니까 눈으로 돌리시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공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맹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 1번 선지 자연스럽게 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빔에서는 이제 가나가 삭제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가보자. 맹자에 따르면 행동이 실행되면 남에게 피해 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에 움직이는 마음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 특히, 그렇지. 얘들아, 잘 봐.
자, 맹자는요, 계속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마음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자, 특히 하나의 결정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마음을 정하는데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게 된다면, 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즉 신중하게 고민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운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은 그거겠죠. 즉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96번 2번 선지 확인합니다. 예시를 통해 마음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2번 선지 자 동그라미 좀 쳐놓도록 합시다. 자, 3번 문단 가볼게요. 자, 맹자는 생각을 굳게 먹었다가도 쉽게 방심하게 돼. 마음을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놓친다는 거잖아. 인간의 일반적인 약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닭이 우리를 벗어나 집이 없다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닭의 소재를 묻는 듯 찾을 때까지 뭐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기본적인 욕망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놓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집 나간 닭을 찾는 것처럼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버린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모습을 뭐 하고 싶은 거니? 비판하고 싶었던 거지. 자, 오케이. 소유물을 찾으려고 노력해.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라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그래서 자신의 방심이라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구방심, 그것을 회복할 줄 모른다는 인간의 약점을 뭐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문단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96번 3번 선지 확인해보고 갑니다. 자, 3번 선지 확인해 볼게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쵸? 여기 맹자의 말이잖아요. 자, 인용하여 인간의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다? 물건은 더럽게 집착해서 찾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뭐하지 않아? 찾으려고 하지 않아. 그걸 비판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자, 맹자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맹자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좋지만 구방심하려고, 그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배움도 가능하고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치?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고 본 거지. 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학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어. 즉, 방심해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 야, 이거 멋있는 말인데. 자,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어떤 교훈이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비문학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방심하면 안 돼. 그리고 방심하더라도 구방심해야 되겠다. 오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자, 아무튼 좋아.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어저께 거는 좀 어머니들이 좀 몇 번 보셨을 것 같아. 근데 오늘부터는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좀 편하게 수업할게. 알겠지? 편하게 수업할게. 어저께 되게 긴장되더라고. 아, 이거 보실 텐데 하고 긴장되더라고. 근데 오늘은 아마 이틀날인가 안 보시지 않을까? 그래, 편하게 수업합시다. 자, 가볼게요. 구방심하게 되면 삶의 방향과 길을 생기지만 방심하면 삶의 길이 사라지지. 이해되니 얘들아? 자, 자신의 목표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사라지지만 오케이. 구방심하면 방향과 길이 생기지만 방심하면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방향과 길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자, 맹자는 평범하지만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일. 즉, 다른 말로 바꿔볼까? 마음을 다스리는 일? 즉, 뭐 하는 걸까? 구방심하는 거지.
자, 구방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96번 4번 선지 가보도록 하자. 마음 상태에 따른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오케이. 길이 생기지만 길이 사라진다. 대조적으로 제시했죠? 자, 맹자의 사상에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치? 마음은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잖아. 4번 소지 동그라미 쳤네. 정답은 몇 번이겠어? 5번이겠지.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자, 인간은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신의 삶의 주체이다. 하지만 맹자가 비판하듯 도덕과 목표 등을 위해 늘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 방심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렇다면 마음을 놓아버린 인간은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마주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 인류는 자기 대화와 고백의 습관을 마련해왔다. 그렇지? 자, 이건 다른 말로 뭘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걸까? 성찰해봐야 된다는 뜻이겠지. 이미 일어났지만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며 도대체 왜 잘못을 했는지 자문자답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함으로써 그 사슬이 알려져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각종 종교의 고해의 절차가 마련하는 것도 결국 맹자가 지적한 인간의 일반적인 약점을 치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것이 구체적 하나의 사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96번에 5번 선지 삶의 종교의 고해에 비유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96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9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자, 제가요, 너무 길어요. 자, 오케이. 자, 아무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다시 잘못 간직했다 잃어버렸던 자다. 자, 비문학에서 보기가 나왔으면 다른 이론이거나 아니면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사례가 나왔으니까 뭐냐면 이 지문에 나온 이론을 구체적 사례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다. 자신을 뭐 했다?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방심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고집에 빠져들었다. 그렇지. 이게 바로 뭐한 상태야? 방심한 상태지.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받쳐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가 돼. 얘들아, 사모가 되는 건 뭐야? 벼슬 아치드의 그냥 허리띠라고 생각하면 돼. 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단새 길을 뛰어다녔다. 이게 뭐예요? 방심한 상태가 되겠지.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다. 자,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마주와서 멈추게 되었다. 즉, 어디에 왔다는 뜻이냐면 유배에 왔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벼슬에 나아갔다가 결국 유배 오게 되었다는 뜻이지. 자, 이럴 때에도 나는 땀을 흐르고 두려워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이곳 유배지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뭐 하는 거니? 자답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자, 97번 3번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과거 공부에 몰입하는 순간 나를 찾은 순간입니까? 과거 공부에 몰입하는 것은 어떤 상태였어? 방심한 상태가 있어. 구방심의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야? 방심의 상태가 된다.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좋습니다. 97번 됐고요. 98번 가보도록 할게요. 98번. 자, 오케이. 여기서 핵심이니까 정답 1번이죠. 방심을 경계하고 구방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99번 이 글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하는 거. 자, 오케이. 자, 방심한 상태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자, 회복해서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뭐 많이 어렵지 않네요. 제가 이게 고1 시험지나 그냥 쉽게 느껴지는데 뭐 고1 학생들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케이. 괜찮나요? 자, 시간이 14분. 오케이. 예상만큼 됐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질문. 자, 황희 사시갑니다. 선생님 조상이 아닙니다. 황희정승 평양 황씨고요. 저는 전혀 다른 황씨니까 저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요. 오케이. 1수, 2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수업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좀 약간 이게 중세 문학이니까 중세 문학에서 쓰이는 좀 어휘들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호해. 강호 어디야? 강호 어디야? 자연이잖아. 자, 자연의 봄이 드니 계절적 배경 봄이다. 이 몸이 일이 하다라고 돼 있어. 자, 하다 무슨 뜻이야? 자, 오케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냐? 자, 하다 뭐하다? 많다. 자, 자연의 봄이 드니까 이 몸이 일이 많구나. 나는 그물을 깁고 얘들아. 자,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야? 그물이 뭔가 뚫린 데를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케이.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는 밭을 가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구절 한번 묶어볼까요? 자,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는 밭을 가니. 문장 구조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않나요? 자, 무슨 법이라고 하죠? 대구법이라고 하죠. 문장 구조 짜가리 이루잖아요. 나는 그물 손질하고 아이는 밭을 가니. 무슨 법이다? 대구.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보자. 뒷매해, 뒷산에 엉긴 싹튼 약을 언제 캐려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언제 캐려 하느냐? 언제 캐려 하느냐? 무슨 법 사용하고 있죠? 서리법 사용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의문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는 대로 가볼게요. 의문형 표현이라고 바꿀게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삿갓에 대록이 있고, 얘들아, 삿갓은요, 비울 때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 옛날에 이렇게 쓰시던 거. 그치? 자, 대록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비옷이에요. 예술입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자, 보이네. 자, 이런 비옷이에요, 비옷. 자,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대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도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어떤 삶을 상징하냐면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는 거 참고로 알고 하자.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자, 근데 이 작품은 뭐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은 없지만 그래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가볼게. 자, 삿갓 모자에 대롱이 있고 새우 중에 새우, 가랑비 속에 호미를 메고 산 전에 산에 있는 밭에서 흙매다가 오케이 산에 있는 논을 밭을 오케이 논매기 하다가 녹음에 자 오케이 녹음이라는 건 나무 그늘에 일을 하다가 그늘에 누워있으니 목동이 우양 자 소와 양을 몰아다가 잠든 깨를 나를 깨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요. 첫 번째 수에서는 어때? 자 뭔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에서는 굉장히 어때? 자연스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대추가 붉게 붉은 고래. 자 오케이. 대추 아시죠? 자, 뭐 삼계탕에 들어간 거 불그스름한 작은 사과맛 나는 거 대추. 그치? 대추가 붉은 골짜기에 밤은 어이 떨어지면 밤이 굉장히 많네요. 벼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이 다니는 거 개도 나와 있네요. 자, 오케이. 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대추가 익었어요. 밤이 익었습니다. 벼를 뱄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농개라고 있었어요. 농개가 어이 다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가을이 됐는데 먹을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 있죠? 가을에 무엇을 느껴지고 있습니까? 풍요로움이 느껴지고 있죠. 자, 오케이. 술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이 먹고 어이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술이 익으면요, 술에서 뭔가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발효주기 때문이죠. 아, 너무 잘하는 건가? 자, 아무튼, 술이 익으면 찌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뭐냐면 그 술의 찌꺼기를 채로서 걸러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오케이. 먹을 게 많은데요, 술이 익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뭔가 술을 걸러낼 수 있는 채를 파는 채장수가 돌아갑니다. 최고의 환경이죠.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오케이. 채장사가 돌아가니 술을 아이 먹고 어이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세 번째 수준은요. 가을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도 가볼게요. 맨에 산에는 새도 끊어지고 들에는 가는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자, 선생님 가로 열고 닫을까요?
표현상의 특징 위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매는 새도 끊어지고 들에는 가는이 없다. 앞에 뒤에 문장 구조 짝을 이루며 반복되고 있네.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구법 사용하고 있죠. 자,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낚시대의 맛이 깊도다. 낚시대의 맛을 깊게 알고 있구나. 자, 늙은이는요, 낚시대에 낚시하면서 즐기고 있죠. 우리 문학에서 낚시나 술을 마시는 거 무엇을 즐기는 삶? 풍류를 즐기는 삶이라고 하죠. 자, 풍류를 즐기며 눈 깊을 줄 아는가? 무슨 역? 자, 의문역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간다. 좋게 좀 천천히 갈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번 문제입니다. 와, 벌써 100번까지 풀었네요. 자, 대구의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걸 맞히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대구가 나오면 대구를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자, 좀 연습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구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형 사용하고 있죠. 자, 도치법이라는 건 뭐죠? 자, 문장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가볼게요. 자, 맹사성시의 강호사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뭐 제목에서 강호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뭘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 친화예요. 사시갑니다. 자, 뭐에 맞춰서 내용을 전개하겠다는 거죠? 사계절? 그렇지. 시간에 맞춰서 시상 전개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강호에 여름이 들이 초당에 초가집에 일이 없다. 유신, 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강파, 파도를 보내는 이 바람이로구나. 자, 오케이. 어때요? 초가집에서 일이 없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이 이렇게 서늘하는 것도 한여름에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자, 뜻풀이하고 갈게요. 역군은 역시 임금의 뭐이구나? 은혜이구나 라고 하면서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요. 시적 화자는요, 자연 속에서 자연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무슨 사상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오케이. 유교적 가치관. 임금에 대한 무슨 사상? 충의 사상이 같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01번에 정답 몇 번이 됩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는 A와 달리 자연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 유교적 가치관의 충의 사상을 실현하고 있죠. 자, 정답 5번이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 어제부터 날이 그래도 시원해져갖고 그래도 좀 학원에 있는데 덜 덥네요. 어저께는 요즘에 맨날 에어컨 켜고 자다가 어저께는 에어컨을 끄고 잤는데 그래도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102번 문제 갑니다.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일수 가봅시다. 봄을 맞아서 그물을 깃고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수리하고 밭을 가는 모습, 그치, 노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할 일이 많은 분주한 바쁜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오케이. 이 수에서는 여름날에 비가 오자 삿갓과 대롱이 있고, 자, 오케이. 모자, 비옷. 일을 하러 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삼수는 가을을 맞아 대추와 밤이 열리는 전원의 모습에서, 얘들아, 그냥 먹을 게 많아. 그냥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술 익자 아니 먹고 어이하겠느냐라는 거 뭐예요? 술이 익었으니까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유유자적하고 한가하게 흥직, 즐거움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수 가봅시다. 겨울에 삿갓은 저 늙은이는 어떻습니까? 낚시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자, 낚시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외로움을 통해 현실에서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방황,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자, 시적 화자는 어떻습니까? 뭔가 풍류를 즐기고 있는 늙은이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3주 2일차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3주 3일차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